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여러 차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주도에서 마련한 하계 포럼에서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게다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게 결정이 되고 났습니다.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거듭이요.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정부하고의 엇박자도 지금 나고 있는 겁니다. 정부하고의 엇박자. 지금 정부는요, 가계부채가 좀 늘어도 집값이 폭락하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역전세난이 심각하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역전세 대란이 일어나서 시장을 더 힘들게 할 거다. 지금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창용 총재는 아니야. 역전세도 위험할지 모르지만 가계부채 이러다가 터지면 이것은 내재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정부하고 말입니다.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었잖아요. 지금 3개월 연속이에요. 4월에 2.4% 2조 4천억 원이 늘었고요. 5월에 4조 1천억 원이 늘었고요. 6월에 5조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3개월 연속 늘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요. 1062조 3천억 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예요. 이게 1월, 2월, 3월 게다가 작년 12월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가계부채가 가계대출이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이라고 해서 부채가 축소가 되면서 과열됐던 경기도 좀 가라앉히고요.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도 줄여야 된다는 생각. 이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생각이었지만 기획재정부는 금리를 인하해 주고요. 대출금리를 계속 인하하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지금 역전세 대란에 대한 위험 때문에 집주인에 대한 대출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는 거듭해서 가계부채에 대한 폭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날 조짐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다주택자들에게 집주인이죠. 대출을 늘렸습니다. DSR 40%,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내 월급 중에 말입니다. 40%만 원금과 이자 갚는 데 써라. 그거보다 더 많으면 대출 안 해주겠다. 이게 핵심이었는데 DTI로 바꿉니다. DTI는 총 부채 상환율이거든요. 총 부채 상환율은 60%로 바꾸게 되면 모든 걸 다 늘릴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 늘어납니다. 4천만 원 연소득자는 1억 4천만 원이 늘어나고요. 5천만 원 연소득자는 1억 7천만 원. 그리고 이게 1억 연소득자는 3억 5천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럼 빌리는 돈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4천만 원, 5천만 원, 10억, 15억까지. 1억 5천의 연봉이면 15억까지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돈을 빌려서 당연히 역전세 대란을 막아내겠죠. 그 와중에 말입니다. 그 와중에 문제는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 이게 2021년 3분기 105.7%보다는 좀 안 돼요. 예, 2023년 1분기가 103.5%로 줄어들었어요. 명목 GDP라는 게 우리 국민이 한 해 동안 총 생산하는 총액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총 생산해도 가계부채 못 갚는다는 뜻이 아무것도 안 쓰고 말입니다. 예, 그 정도로 부채가 많거든요. 2016년만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87.3%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05.7%, 103.5%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가계부채에 대한 폭발 위험을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예, 이게 예, 월세, 전세 차액만 역전세 차액만 빌릴 거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역전세 차액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빌릴 수 있는 DTI 60%니까 다 빌려보겠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는 충격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창용 총재가 섬뜩한 경고를 하는 것이 어쩌면 말이 된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전체 가계대출과 판매 신용까지 더해 보니까요. 전체 엄청납니다. 앞서 제가 가계대출을 보여드렸던 1062조 3천억 원은요. 은행권에 대한 가계대출이고요. 가계신용은요. 전체입니다. 전체. 은행권 외에 제2금융사 포함. 여기다가 카드 사용액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판매 신용이라는 거. 카드 사용했는데 아직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 거 있잖아요.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1853조 9천억 원입니다. 아마 2분기에 가계부채, 가계신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은 짐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계속 쌓여가잖아요. 그러면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크지만요. 소비가 축소가 돼서요. 결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창용 총재의 이 걱정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요.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창용 총재의 이야기를 허투루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창용 총재가 계속 이렇게 거듭해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하고 섬뜩한 경고를 하는 것은요. 우리 국민들에게 부채 위험하니 대출 적당히 해라 하는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조심조심하셔야 돼요. 조심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빌릴 수 있을 때 빌리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많이 듣거든요. 사실 돈을 안 빌려주거든. 자영업자는 돈을 아예 안 빌려주니까. 그런데 경제 전체를 보면요. 반드시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